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통해서 미국 의대 치대 진학 정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상담이 많으셨다고 하고 항상 이제 하이스쿨에 있는 학생들은 BSMD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상담할 때 네. 특히 미국 치대 통합과정 문의가 많았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영주권이나 이런 신분 문제 때문에 시민권이 없으면은 의대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영주권이 없을 경우에 치대는 뽑아준다. 그래갖고 치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고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빨리 아니면 보장된다 해서 치대 통합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치대나 의대 통합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정보도 많으신데 일단은 장점과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으로는 약간 그 대학 들어갈 때 고등학생이 대학 들어갈 때에 치대까지 아니면 의대까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가서 잘만 하면은 고민 없이 치대 진학하고 의대 진학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치대 같은 경우에는 뭐 7년짜리로 간다, 6년짜리로 간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비가 많이 줄어들겠죠. 좀 짧아지니까 그렇죠. 학비 기간이. 네. 그렇고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일부 의대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MCAT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 보면은 MCAT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MCAT을 안 보고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무척 좋지요. 네, 이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실력에 비해서 사실 그 명문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명문대 통합과정. 네. 예를 들면은 뭐 브라운 같은 네. 경우에 통합과정이 제일 세잖아요. 네네. 이제 아무리 성적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브라운 통합과정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제가 지도한 학생들 보면은 브라운대 그 통합과정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MIT나 하버드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보스턴 유니버시티 통합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유펜 합격하고 통합과정 합격한 학생 이런 경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운이나 BU 같은데 합격을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언더 과정이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닌데 그런데 네. 통합 과정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언더에 대한 그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양력에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네. 점도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치대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네. DAT가 면제가 안 돼요. 일부 의대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MCAT이 일부 면제시켜주는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학교를 찾아갔을 경우에는 좋은데 그 DAT 이제 치대 통합 과정은 DAT를 면제시켜주는 그 통합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게 갭이어가 허락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외에는 그 갭이어 내가 졸업하고 1년 정도 쉬다가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DAT를 3학년 마치고는 꼭 봐야 되는 이러한 케이스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4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각 섹션별로 이게 18점 이상을 받아야지 받아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네. 18점을 못 받았다 했을 때는 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AT 점수 받기가 조금은 MCAT보다는 쉽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한이 있군요. 그렇죠. 쉽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3학년 마치고 본과로 올라가기 전에 네. DAT 점수에서 그 커트라인에 걸렸을 경우에는 본과 진학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대 통합과정 같은 경우에도 MCAT을 요구하는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MCAT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마치고 이걸 지원하기 전까지 MCAT 점수를 확보하는 게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학생들 한국에서 상담을 하는데 통합 과정에 있는 학생이 이 MCAT 점수를 채우지를 못해서 본과로 못 올라간 학생이 있어요. 결국은 이 학생들은 의대를 포기를 하고 이제 치대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의대 치대 통합 과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본과로 올라가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자격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일부 의대 통합과정 같은 경우에 MCAT을 면제시켜주는 프로그램에서는 해볼 만하죠.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되네요. MCAT이 면제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상담 올 경우에 네. 통합 과정을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제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통합 과정에 합격할 정도 되는 학생들은 사실 명문 대학도 충분히 합격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MCAT이 면제되는 면제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가는 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은 MCAT을 꼭 요구하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네, 본과를 못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일반 학교로 간다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MCAT을 다시 봐서 딴 학생들하고 이 통합 과정 요거는 이제 캔슬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레귤러로 딴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통합 과정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떤 준비들 좀 해야 될까요? 특별한 그 딴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쉐도잉을 꼭 해야 돼요. 네. 그 대학을 마치고 의대를 지원한다거나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만큼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40시간 이상은 하라고 저희는 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그 가능성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포텐셜을. 네. 나머지는 일반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하고 거의 똑같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만 쉐도잉은 꼭 해라 하는 거고요. 네. 이 점점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리서치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 할 경우에는. 네.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대학 지원할 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스포츠라든가 뭐 음악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거기에 약간의 리서치하고 쉐도잉 정도 들어가면은 좋다. 나머지는 성적이 아마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의대 통합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대 통합 과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통합 과정은 고등학생이 대학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학교 의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곧바로 졸업과 동시에 의대로 진학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BA 플러스 MD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지원할 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지원을 해서 의대 합격을 보장받는 이러한 얼리 어슈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치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 일부 의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4학년과 5학년 때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MCAT 9시 약대 졸업과 동시에 다시 의대를 다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일부 의대는 의대하고 레지던시 통합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대를 졸업하고 그 학교 병원에서 레지던시를 보장하는 이런 통합 과정이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통합 과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학부 플러스 의대 치대 요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지원할 때에 이제 의대까지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에 의대를 지원해서 보장받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AT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요. 미니멈으로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또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대 통합 과정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에는 MCAT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은 권하긴 하는데 그 MCAT을 요구하는 이런 학교는 좀 조심을 해라. MCAT을 못 받아서 본과로 못 올라가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고요. 그 치대 같은 경우에는 DAT가 이렇게 면제되는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MCAT이 면제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PLME 프로그램 가운데 여기는
들어가기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다 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MCAT도 그렇고 GPA도 3.0 이상이면 대학 동안에 이제 3.0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네. 다만 언더 과정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해라. 이런 뜻으로 네. GPA도 낮추고 MCAT도 부담 갖지 않게 해주는 게 이제 브라운 그 통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케이스 웨스턴 같은 경우에도 MCAT을 면제를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더 과정에서 매스하고 사이언스에서 3.63 이상이고 네. 다음에 MCAT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교 통합 과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가라고 권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학생도 여기 된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한 70명 정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20명 전후로 합격을 시켜요. 이러한 과정이 있고,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 샌루이스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MCAT을 미니멈 3.8 아니 516점을 요구를 해요. 네, 네. 516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GPA가 3.8 미니멈 3.8 이상을 받아야지 본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이 정도 점수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런 학교 갔다가는 오히려 본과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학교는 조심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학교 갈 학생이면은 또 다른 학교에서도 아이비리그급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대 지원을 또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죠. 예. 네네. 이런 결정을 좀 잘하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MCAT을 보지 않는 학교라면은 적극 추천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치대 통합 과정은 어떨까요? 치대 통합 과정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유펜이죠. 유펜. 예, 유펜, NYU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학교들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햄프턴이라고 하는 대학, 네.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리하이, 또 뭐 빌라노바, 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유펜 치대하고 링크가 돼 있어서 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학생들이 근데 한 2배에서 정도 뽑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리하이에서 유펜 이 치대로 들어가는 TO가 3명이다 그러면은 한 5명이나 6명을 학부 과정에서 뽑아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3.5, 3년 동안 해서 3.5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MCAT을 각 섹션별로 18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일부 학생들이 그걸 못 받아서 이 유펜 치대로 못 가는 이런 학생들이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학점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DAT에서 그 섹션별로 받는 요 점수를 못 받아서 그러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경우에는 이제 NYU죠. 네. NYU 통합 과정은 많이 가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학생들 몇 명을 보내긴 했지만은 그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다 치과 의사분들이었고 병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자녀분들이 치대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네. 이제 통합 과정으로 간 경우였었고요.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 NYU 치대가 언더 과정에서 이 점수나 이런 것들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한 3.5 이상이 저희 학생들 NYU 치대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 네. 한 3.5 이상이면 됐고요. 네. DAT 점수도 한 21점, 22점이면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가 얼마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지, 뭐 리서치는 얼마나 했는지, 네. 또 뭐 덴탈 클리닉에서 쉐도잉은 몇 시간 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시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네. 그 NYU 치대 같은 경우는 워낙 정원이 많고 인터뷰도 가장 많이 주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저희 학생들은 NYU 치대는 다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합격을 해도 이제 등록은 안 하고 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얼리 어슈런스 프로그램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얼리 어슈런스 프로그램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네. 별도로 특정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운트 사이나이, 그러니까 맨하튼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학교가 네. 그러니까 플렉스메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학교 2학년 때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를 합격을 시켜요. 이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네. 마찬가지로 MCAT을 안 보고
언더 과정에서 성적을 3.5 이상 유지를 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마운트 사이먼 의대를 와. 다니게 돼요. 네, 네. 근데 여기의 특징은 많은 학교들이 얼리 어슈런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제한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노스웨스턴 네. 대학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제 이 얼리 어슈런스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네. 근데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는 노스웨스턴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약간의 그 조지 워싱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지 워싱턴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노스웨스턴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3학년 때에 지원을 해서 뽑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합격 확률은 높나요? 어때요?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를 뽑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성적도 좋아야 되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지 돼요. 고등학교 때 생각 없이 했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나 네. 여기 해봐야지 했을 때는 조금 늦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제 저희 학생들은 매년 마운트 사이먼을 지원을 하고 일부 학생들은 합격해서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안 된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골고루 다양한 액티비티가 없이 너무 네.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예요. 뭐 리서치를 너무 많이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근데 리서치는 많은데 이제 의료 활동이 적다거나 네.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 많은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골고루 네. 그리고 그 학생의 어떤 퍼스널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UC 리버사이드 쪽도 이게 있다고 하죠? UC 리버사이드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학년 제한이 없어요. 네. 학년 제한이 없고 네. 의대를 지원한 적이 없으면 돼요. 이런 규정이 있고요. 다만 리버사이드 학생한테만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 학생도 네.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리버사이드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리버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한 학생들이 유리해요. 네네. 이제 타주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아닌 뭐 오렌지 카운티 있는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맨 오렌지 카운티에서 액티비티를 했다거나 막 이러는 경우는 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예.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한 걸 더 중요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그 학교 의대 자체가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 자금 갖고 형성된 의대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 리버사이드 학생들이 이 어슈런스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네. 그 지역에서 봉사나 학교 내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해요. 네네. 치대 쪽도 그럼 어슈런스 프로그램이 있나요? 치대도 마찬가지로 2학년, 3학년 때 뽑는 어슈런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의대만큼 그 활발하지는 않고요. 일부 학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근데 뻔히 알죠. 언더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에 합격할 정도면은 네. 꼭 이거를 아니더라도 점수를 받아서 그냥 레귤러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각 학생에 맞는 BSMD 프로그램이 있을 테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을 다니고 의대를 진학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템 연구소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엔 한국에서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714-264-2244번 또는 웹사이트 스템 연구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